근데 사실 그냥 있다는 사실만 알면 되는 거라 얼굴은 굳이 나올 필요 없어. 자, 스타트. 스타트 했네. 눌렀어. 저희 소프트웨어적 사고 12조 3주차 과제 시작하겠습니다. 네, 설명. 네, 우선 데이터 타입을 보시면은 이제 인트는 정수 자료형이고 이제 소수랑은 다르게 이게 소수점이 안 붙고 정수 형태로만 이제 표현이 가능합니다. 그리고 이제 플로우 타입은 소수 형태여서 이제 뒤에 소수점이 붙고 소수점으로 자료 형태가 표현이 가능합니다. 그리고 컴플렉스는 복소수로 이제 그 실수와 허수 부분을 동시에 표현이 가능하고요. 그다음에 스트링은 문자열로 저희가 생각하는 단어들을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근데 약간 문신 있긴 해. 그리고 저희 리스트 같은 경우에는 여러 개의 값을 하나의 변수에 저장 가능한 자료로서 변경 가능한 자료입니다. 그리고 이제 리스트의 특징으로는 순서를 가지고 있습니다. 튜플은 이제 리스트와 비슷한 자료 형태지만 변경이 불가능하다는 차이점이 있고 이거는 뒤에 셋이랑 프로즌 셋과도 비슷한 형태를 보입니다. 그리고 저희 레인지 같은 경우에는 이제 쉽게 생각하면 수열을 생각하면 되는데 완벽하게 수열의 형태는 아니고 이제 수열과 비슷한 반복문이라고 생각을 하면 편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희 딕셔너리, 딕트 타입은 이제 리스트와 비슷한 그 여러 개의 값을 가지는 자료지만 키랑 밸류를 쌍으로 저장합니다. 근데 여기서 이제 주의해야 될 점은 그 키 밸류 값에서 뒤에 밸류 값은 이제 복수로 지정이 가능한데 이제 앞에 있는 키 값이 무조건 하나여야 됩니다. 중복이 안 됩니다. 그리고 이제 불 타입 같은 경우에는 흔히 1과 0 아니면 true, false로 이진터 값을 정리하는 거고 이제 none 타입은 값이 아예 없는 겁니다. 이게 0이나 false라는 의미가 아니고 아예 그냥 공백, 아무것도 없다는 거를 의미합니다. 그리고 여기서 주의해야 될 점은 문자열에 있는 공백도 어쨌든 문자 자료 값이기 때문에 너는 정말 아무것도 없다 라고 생각하시면 편합니다. 그리고 저희 셋이랑 프로즌 셋이 아까 앞에서 말했던 리스트랑 튜플과 비슷한 형태를 가진다고 했는데 두 개 모두 집합 자료형이고 이제 리스트와의 차이점은 순서가 없습니다. 그래서 값을 순서대로 집어넣었다고 해도 나중에 출력을 했을 때 순서가 뒤죽박죽 섞여서 나오는 그런 자료가 특징이고요. 하지만 이 값은 중복을 허용을 안 합니다. 만약에 1, 2, 4, 8이 있는데 2가 뭐 4개, 4가 8개 이렇게 있어도 무조건 프린트를 했을 때는 1, 2, 4, 8의 값만 표현이 됩니다. 네, 저는 끝입니다. 그리고 다음은 이제 제가 소개를 해드릴 텐데 처음은 키워드거든요. 이 키워드 같은 경우에는 이제 특별한 의미가 부여되어서 사실 사전에 미리 예약된 식별자를 의미를 하고 그렇기 때문에 따로 식별자로 코딩할 때 사용할 수가 없어요. 이 각각이 특정한 정의하고 그런 기능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예약어라고도 부르고 있고요. 뭐 여기서 저희가 배운 뭐 import라든지 그리고 뭐 definition, 뭐 def 뭐 이런 것도 있고 true, false, known 뭐 이런 것도 있습니다. 그리고 다음은 리터럴인데 리터럴 같은 경우에는 이제 프로그램 내에서 그 자체로 고정된 값을 표현하는 데이터고 여기 보시다시피 문자열 리터럴, 그리고 문자 리터럴, 숫자 리터럴, 그리고 부울 리터럴, 리터럴 집합, 그리고 특별 리터럴 같은 게 있습니다. 특별 리터럴 같은 경우에는 아까 형이 설명하신 것처럼 이제 known이 있고요. 그리고 문자열 리터럴 같은 경우에는 이제 작은 따옴표하고 큰 따옴표 그리고 따옴표 3개를 쓰기도 하는데요. 여기서 그 작은 따옴표를 넣는 거나 큰 따옴표를 넣는 건 사실 큰 차이는 없는데 상황에 따라서 약간 비슷한 맥락일 때 같은 걸 써서 넣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 3개 같은 경우에는 이 3개를 쓰고 나서 이렇게 그러니까 줄을 한 칸을 내려서 하면은 내린 대로 출력이 되고요. 그리고 문자 리터럴 같은 경우에도 뭐 이렇게 작은 따옴표, 큰 따옴표로 표현할 수 있고 숫자 리터럴은 그냥 뭐
정수, 그리고 뭐 소수가 포함된 이제 유리수, 뭐 복소수, 그리고 이렇게 뭐 OX니까 이게 16진수죠. 16진수 뭐 그리고 바이너리니까 2진수 뭐 이런 것도 다 표현이 되고요. 그리고 불 리터럴은 true, false로만 표현이 되는 불린 값인 걸로 알고 있고, 그리고 리터럴 집합은 아까 형이 설명해 주신 거랑 살짝 겹치긴 하는데 리스트, 튜플이 있는데 리스트와 튜플의 차이점은 리스트는 이 대괄호를 쓴다는 거고, 그리고 튜플은 소괄호를 쓰고요. 튜플은 그 수정을 할 수가 없습니다. 안에 있는 값을. 그리고 여기 셋도 보면 약간 비슷한 느낌이 있는데 아까 형이 설명해 주신 것처럼 이 중복된 값이 들어갈 수가 없어요. 셋은. 그 대신에 리스트와 튜플은 듀플리케이트니까 그 중복된 값이 계속 들어가도 상관이 없다. 네, 그렇게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numeric types 같은 경우는 이제 저희가 연산자, 수학에서 배우는 연산자들이 많이 들어가 있는데 플러스, 마이너스, 곱하기, 나누기 등등이 있고, 그리고 여기 보시면 이제 그 슬래시 2개가 들어가 있는 floor division이라는 게 있는데, 이거 같은 경우에는 사실 마이너스 이 나누고 나서 예를 들어서 1을 2로 나누면 0.5잖아요. 0.5에서 이제 마이너스 무한대에 가까운 정수를 내린다고 해서 0.5가 0이 되고, 뭐 그렇게 계산할 수 있는 걸 볼 수 있습니다. 퍼센트는 나머지 연산자입니다. 네. 그리고 예외를 하나만 설명하자면 0으로 나누었을 때 제로 디비전 에러라는 게 뜨는데 수학적으로도 봤을 때 0으로 나눌 수가 없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0으로 나눴을 때 이렇게 제로 디비전 에러, 디비전 바이 제로 라고 0으로 나눴다 이런 오류가 뜨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네, 저는 이상입니다. 다음은 이제 진수에 대해서 설명을 할 건데요. 보시다시피 진수의 종류에는 10진수, 2진수, 8진수, 16진수 등이 있는데 10진수는 가장 기본적인 숫자라 앞에 아무것도 붙이지 않은 채로 숫자를 적을 수 있는 반면에 2진수, 8진수, 16진수는 그 숫자 나열 맨 앞에 무조건 그 접두어를 붙여야 됩니다. 2진수의 경우는 0B로 시작해서 0이나 1만 포함한 상태의 수열로 나타내야 되고, 16진수는 0x로 시작하는 0x를 시작으로 1, 2, 3, 4, 5, 6, 7, 8, 9, 10, 그 다음에 A, B, C, D, E, F까지 나타내서 16진수로 표현할 수 있습니다. 일단 요 밑에 있는 예를 보면 이 수열에서 에러가 뜨는데 앞에 아무것도 붙어있지 않은 상태는 여기서 10진수로 인식을 하는데 10진수에 없는 숫자인 ACF가 들어가므로 만약에 여기서 이 1, 3, 5, 7, 9 ACF 앞에 0x를 붙여준다면 16진수를 10진수로 표현한 값을 얻을 수 있을 것입니다. 그 다음은 이제 부울 연산자에 대해서 설명을 할 건데, 부울 연산자는 참 거짓을 나타내는 데이터 타입으로 무조건 true와 false에서 앞에 t랑 f가 대문자로 표시가 돼야 됩니다. 이 밑에 부울 연산자는 or and not 그리고 XOR라고 표시가 되는데, 요 XOR 같은 경우는 파이썬에서는 그 눈웃음 표시로 대체가 된다고 합니다. 그래서 실제로 XOR을 입력해서 결과값을 얻어내지 못하고요. 이 OR 같은 경우에는 X나 Y 둘 중 하나라도 참이면 참이라는 결과를 나타내게 되고요. AND는 둘 다 참이어야 참이라는 결과를 나타내게 됩니다. 이 not X 같은 경우에는 X가 갖고 있는 참 혹은 거짓이라는 값의 반대, 정반대를 나타내는 것이고, 이 X1은 X랑 Y랑 그 부울값이 같을 때 true가 나오고, X랑 Y의 부울값이 다를 때 true가 나오고, X랑 Y의 부울값이 같으면 false가 나오게 됩니다. 네, 이상입니다. 다음은 변수인데요. 우선 이제 여기 보시듯이 이제 x를 이제 1234로 4랑 이제 y를 4567로 이제 설정을 한 다음에 이제 x에 y를 넣으면 당연히 이제 x가 4567이 되는데, 이제 여기서 이제 C나 자바랑 다른 점은 이 파이썬에서는 이 1234나 이제 4567 자체를 이 객체로 만들어서 이 x에 이 4567이라는 숫자가 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이 4567이라는 이 포스트잇에 이제 x를 붙인다고 생각을 해주면 될 것 같습니다. 이제 그래서 다음을 또 보면 이제
이 x에 1234라고 이제 설정을 해준 다음에 이 idx를 통해서 이제 이 객체 번호를 이제 출력을 해보면 이제 이런 식으로 나오고 이제 y도 이런 식으로 나오는데 이 다음에 이제 x는 y를 한 다음에 이제 x를 출력을 하면 이 x의 객체가 나오는 게 아니라 이 y의 객체가 나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다음은 복합 대입 연산자인데요. 이제 예를 보면 이제 뿔는이 있는데요. 이 플러스는 이제 x는 x 더하기 y로 생각을 해주면 됩니다. 이제 마이너스나 곱하기나 이제 나누기도 같은 방식으로 생각을 해주시면 됩니다. 이제 또 약간 특이한 게 이제 x 나누기는 y가 있는데 이 부분은 이제 같은 나누기인데 이제 예를 들어서 10 나누기 3을 하면 이제 3.3333인데 이제 나누기를 하면 이제 이 소수점 아래를 제외하고 이제 3이 나오게 됩니다. 이제 이런 식으로 계산을 할 수가 있고 이제 여기도 보시면 이제 x의 이제 이 번호랑 이제 y 번호를 이제 이렇게 확인을 할 수가 있고요. 이제 x 더하기 y를 해서 이제 또 x를 출력을 해보면 이제 이 두 번호와 다른 번호가 나오는데 이건 무슨 의미냐면 이제 이 두 숫자를 더한 6912라는 이제 또 새로운 객체가 생성이 돼서 이제 새로운 번호가 나온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다음으로 형변환인데요. 이 형변환에서는 이제 true가 1이고 이제 false는 0이죠. 그래서 이제 int true 하면 이제 1이 나오게 되고 int false 하면 이제 0이 나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다음으로 int 3.14인데요. 이 3.14는 이제 소수기 때문에 이제 int로 출력을 하면 이제 이 3이 나오게 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다음으로 이제 int 3.14 이제 2인데 이건 이제 10의 제곱만큼을 곱해주는 것이기 때문에 314가 나오는 것을 확인할 수 있고요. 이제 다음으로 이제 좀 예외 경우인데요. 이제 예를 들어서 int 314를 하면 이제 이 다운표는 문자열인데 이 문자열을 입력을 하면 이제 정수로 변환을 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제 int 3.14를 이제 문자열로 대입을 하게 되면 형변환이 안 돼서 이제 이런 식으로 하면 오류가 발생하게 되고요. 그래서 이제 이거를 올바르게 사용을 하려면 이제 int 더블 3.14 이런 식으로 사용을 하면 형변환을 할 수 있습니다. 이제 플롯 true를 하면 이제 int랑 다르게 이제 실수형이니까 1.0, 0.0 이런 식으로 나오게 되고요. 이제 314도 314.0, 16진수나 뭐 8진수나 2진수도 가능하고요. 이 부분이 좀 중요한데 이제 자동 형변환이 있는데 예를 들어서 이제 정수랑 정수를 계산하면 정수로 형변환이 되고요. 이제 정수 실수로 하면 이제 실수가 더 범위가 넓으니까 이제 실수로 형변환이 되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예를 들어서 이 부분을 보면 이제 3.14 더하기 2를 하면 이제 실수 더하기 정수니까 이제 5.14라는 이제 실수가 나오게 되는 걸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상입니다.